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건네는 위로.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손꼽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밭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침 공양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책했고 아이들이 울면 자신이 부족한 어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집 여인들이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남편의 작은 한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완벽하게 해내야지 다짐했지만 저녁이 되면 또다시 부족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밥이 조금 설익었다고,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에게 미소를 짓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자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짚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자신은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너편 집 여인은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음식마다 맛있는데 자신의 음식은 늘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는 시장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도 실수투성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좋은 어미도, 좋은 아내도, 좋은 며느리도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수자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수자타여, 너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느냐? 내 식구가 깨기 전인 새벽 4시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남편과 시어머님께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돌아와서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느냐? 수자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부처님. 행복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타여, 너는 내가 한 일들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움직인 발걸음을, 내가 쏟은 정성을, 내가 흘린 땀을 세어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런 것은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수자타여,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함이란 것은 환상이다. 하늘을 보아라. 저 구름이 완벽하냐? 어떤 구름은 길게 늘어져 있고 어떤 구름은 작게 뭉쳐 있다. 어떤 구름은 하얗고 어떤 구름은 회색이다. 하지만 그 어느 구름도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물을 보아라. 강물은 항상 흐르지만 매 순간 같은 모습이 아니다.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른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도 강물은 강물이다. 바람을 느껴보아라. 바람은 항상 불지만 언제나 같은 세기로 불지 않는다. 때로는 세차게 불고 때로는 부드럽게 분다. 하지만 그 어느 바람도 틀린 바람은 없다. 부처님은 수자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 지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이고 부족하기에 성장한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해라. 완벽하지 않은 하루라도 최선을 다한 하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자타여, 내가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훌륭한 어미다. 아이들이 울 때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한 어미다. 완벽한 밥상을 차리지 못해도, 완벽한 빨래를 하지 못해도,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날 이후 수자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밥이 조금 서리거도 오늘도 가족을 위해 정성껏 지은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어도 그만큼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삶이 더 가벼워졌고 가족들도 더 밝아졌습니다. 수자타가 자신을 용서하자 다른 사람들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어미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코살라국에 아난다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포목점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천을 좋아했고 수입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늘 불행했습니다. 옆집 상인은 자신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았고 건너편 상인은 더 큰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동생은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촌은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적 친구는 수십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만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아난다는 매일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보면 초라해 보였고 자신의 삶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도 맛이 없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옆집 상인의 가게를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건너편 큰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게와 비교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난다는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보이지 않았고 남이 가진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천을 사가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는 더 많이 팔았을 테니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할까요? 저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시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난다여, 저기 저 꽃장수를 보아라. 그는 무엇을 팔고 있느냐? 연꽃을 팝니다. 저기 저 과일 장수는 망고를 팝니다. 저기 향료 장수는 백단향을 팝니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연꽃 장수가 망고를 팔지 못한다고 불행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는 연꽃 장수입니다. 망고 장수가 백단향을 팔지 못한다고 슬퍼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는 망고 장수입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연꽃으로 피고 망고는 망고로 자라고 백단향은 백단향으로 향기를 낸다. 연꽃이 망고가 되려 하지 않고 망고가 연꽃이 되려 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향기를 낸다. 아난다여,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연꽃은 나무가 아니라고 슬퍼하지 않는다. 나무처럼 크게 자랄 수 없다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연꽃은 그저 연꽃으로 피어날 뿐이다. 망고나무를 보아라. 큰 열매를 맺지만 꽃은 작고 수수하다. 망고나무는 연꽃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열매를 익힐 뿐이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남의 성공을 재지 말고 내 성장을 보아라. 옆집 상인은 옆집 상인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비교는 고통을 낳고 감사는 평화를 낳는다. 아난다여, 내게 묻겠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너는 어떠하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손님도 늘었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의 백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한 걸음을 기뻐하라.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옆집 상인에게는 옆집 상인의 재능이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큰 가게를 가진 상인에게는 그만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는 작은 가게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작은 발전에 감사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손님 한 명이 천을 사가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의 가게가 아니라 자신의 가게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자 장사도 더 잘 되었습니다. 비교하며 초조해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난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그 미소가 손님들을 더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의 길은 남의 길과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수는 배움의 시작입니다. 라자그리아의 찬나라는 젊은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밑에서 5년을 배웠지만 여전히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레를 돌릴 때마다 어딘가 삐뚤어졌고 가마에서 꺼낼 때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찬나는 자신의 실력에 절망했습니다. 같이 배운 친구들은 이미 독립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자신만 여전히 스승의 공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름다운 항아리를 만들어냈는데 자신의 항아리는 늘 어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나는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았고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어느 날 찬나는 또다시 실패한 항아리를 보며 망치를 들었습니다. 깨뜨리려는 순간 그 모습을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찬나야, 그 항아리를 어찌하려느냐. 스승님,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항아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만든 항아리는 모두 몇 개나 되느냐? 100개쯤 됩니다. 그 중에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작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찬나야, 너는 1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번 배운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스승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찬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찬나여, 이 깨진 조각들을 세어보았느냐? 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한 도공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수천 개의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항아리는 왕실에서도 쓰였고 먼 나라에서도 찾았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깨진 항아리 하나하나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금이 간 곳을 보며 힘 조절을 배웠고 삐뚤어진 모양을 보며 균형을 배웠고 색이 고르지 않은 곳을 보며 온도 조절을 배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찬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나여,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없고 실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다. 너는 지금 100개의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100번 성공한 사람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진 것이다. 찬나여,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아라. 아기는 수없이 넘어진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조금씩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운다. 100번 넘어지면 100가지 균형을 배운다. 그렇게 아기는 걷게 된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아라.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고 구부러져 자라는 나무가 있다. 바람을 맞아 휘어진 나무도 있고 바위를 피해 돌아간 나무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무도 잘못 자란 것이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을 향해 자랐을 뿐이다. 부처님은 찬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완벽한 장인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까지 100번 배웠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번을 배워라. 10,000번을 배워라. 그렇게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아름다운 항아리가 나올 것이다. 찬나여,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지만 성장하지도 못한다. 너는 100번 시도했기에 100번 실수할 수 있었고 100번 배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찬나는 달라졌습니다. 실패한 항아리를 보며 좌절하는 대신 무엇을 배울지 생각했습니다. 금이 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느 부분에 힘을 덜 주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삐뚤어진 모양을 보며 물레를 돌리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찬나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다.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성장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찬나의 항아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1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항아리의 모양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찬나는 아름다운 항아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실에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나는 그 항아리를 스승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항아리는 1000번의 실수가 만든 항아리입니다. 제가 깨뜨린 1000개의 항아리가 없었다면 이 항아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는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베살리에 수마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함께 입문한 다른 수행자들은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수마나는 밤낮으로 수행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식사도 거르고 더 많이 명상하고 더 많이 경전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쉴 때도 홀로 명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몸만 지쳐갔습니다. 수마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 나만 깨닫지 못하는가? 왜 나만 느린가? 왜 나만 부족한가? 그는 더욱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1시간만 자기로 했습니다. 이틀에 한 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밤새도록 명상했고
하루 종일 경전을 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마나의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쓰러지기 일쑤였고 경전을 읽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친 수마나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수마나여, 너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부처님, 저는 3년이나 수행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벌써 깨달았는데 저만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수마나의 검은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마나여, 너는 검은고를 켤 줄 아느냐? 네, 속가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느냐? 적당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몰아붙이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나아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마나여, 하루에 100리를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리를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루에 100리를 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하루에 1리를 가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느리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부처님은 수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마나여,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아라. 대나무는 하루에 한 자씩 자라고 소나무는 1년에 한 뼘씩 자란다. 그렇다면 대나무가 소나무보다 훌륭하냐? 아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로 자라고 소나무는 소나무로 자란다. 빠르고 느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을 보아라. 어떤 강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강은 느리게 흐른다. 하지만 모든 강은 결국 바다에 이른다. 빠른 강이 먼저 바다에 이르지만 느린 강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부처님은 수마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마나여, 너는 3년 동안 수행했다. 그 3년이 헛되지 않다.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너는 3년 전에 너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속도로 걸어가라. 하루에 한 걸음씩 가도 좋다. 일주일에 한 걸음씩 가도 좋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너무 빨리 가려다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낫다. 수마나는 그날부터 자신의 속도를 인정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는 대신 6시간 잤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대신 2끼 먹었습니다. 밤새 명상하는 대신 적당히 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자 자신의 길이 보였습니다. 7년 후 수마나는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늦었지만 그의 깨달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5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사위성의 키사고 탐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어미였어야 했다고, 더 현명한 아내였어야 했다고,
더 부지런한 며느리였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키사고 타미는 과거를 되새기며 괴로워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잘 자랄까? 남편은 계속 사랑해줄까? 늙어서는 어떻게 살까? 병이 들면 어쩌나 가난해지면 어쩌나. 끝없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내일 걱정을 했고, 잠에서 깨면 어제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놓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키사고 타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키사고 타미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산책 가실래요? 키사고 타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집안일을 다 끝내지 못했구나. 오늘 그것부터 해야 해. 아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어제나 내일 이야기만 하고 오늘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키사고 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과거가 후회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키사고 타미여, 저 강물을 보아라. 어제 흘렀던 물이 지금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흘러갔습니다. 내일 흐를 물이 지금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물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만질 수 있느냐? 키사고 타미는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네, 만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물을 만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물을 만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이다. 어제의 물을 붙잡을 수 없듯 과거를 붙잡을 수 없다. 내일의 물을 미리 가질 수 없듯 미래를 미리 가질 수 없다. 키사고 타미여,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을 놓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작년에 떨어진 잎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년에 필 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새를 보아라. 새는 어제 날았던 하늘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일 날 하늘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날개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과거의 너를 용서하라. 그때의 너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미래의 너를 믿어라. 그때의 너도 그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이 내 옆에 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내 뺨을 스친다. 그 바람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내 어깨를 따뜻하게 한다. 그 따뜻함을 느껴라. 키사고 타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며 정작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음에 남편의 손을 잡을 때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 이 순간 전해짐에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살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을 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자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자 지금이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완벽해지려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속도에 집착하고 지금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 너희의 부족함, 실수, 느림, 불안, 그 모든 것이 바로 너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다. 너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불안해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잠시 멈추어 숨을 쉬어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이룬 것들을 인정하라.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것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너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나는 말한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너 자신에게 다정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기억하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나무는 바람을 만나면 휘어진다. 구름은 하늘을 만나면 흩어진다.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대로 아름답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미래를 믿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